2차 전지 저는 소재단은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메타버스와 NFT는 가는 길은 맞는데 이게 수익이 과연 나느냐 안 나느냐는 내년에 결판이 날 것이다.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플랫폼, IT 이런 쪽들이라면 저는 견디시는 것도 좋은 투자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 코스닥 가운데서도 좀 2차 전지 소재주하고 지금 이런 관련된 메타버스, NFT 이쪽 주식만 이제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미 들고 있는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은 그럼 이제 고민이 이걸 거예요. 언제 익절할까? 언제 맞습니다. 수익 실현을 할까? 언제쯤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이것도 또 어느 시점을 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크게 그 변동성,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메타버스는 좀 저는 다르게 봅니다. 2차 전지는 굳이 서둘러서 매도하실, 그러니까 익절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모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2021년 상반기 때는 2차 전지가 무조건 장기적으로 갈 것이야. 모든 쓰임새가 늘어날 것이야 했는데 결국 그 회사들이 이제 분할 이슈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여름 때는 이제 소재주로 바꿨는데 이 소재주들은 앞으로 쓰임새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앞으로 증설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가올수록 쓰임새 늘어나. 이번에 여러분 그 유럽에서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 하는데 기후협약도 했지 않습니까? 기후협약 하면서 오늘 이제 최근에 원전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이게 기후협약이라는 게 반강제 규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 전 회담이 파리 기후협약이었는데 이 파리 기후협약이 탄소를 줄인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강제로 법을 줘서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열린 거예요. 가장 먼저 이 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매연을 줄이는 게 효과적이겠다. 그러니까 총량을 줬거든요, 나라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전기차를 했고 중국에서도 우리가 총량을 줄이다 보면 그때 당시에 석탄으로 이제 막 철강, 화학 만들어내던 시대니까 전기차를 개발하자. 그래서 전기차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신다라면 이번에 기후협약에서 나온 얘기가 지구 상승 온도를 1.5도 내로 제어하겠다. 그리고 선진국은 2025년부터 그리고 개도국은 좀 시차를 두고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강제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당일날 사인했던 게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어요. 그렇죠. 네, 당일날 우리는 이 강제 규정 안 하겠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들어온 건데 미국이 이제 다시 지구촌 살리게 들어온 건데 그렇게 되다 보면 2차 전지랑 친환경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게 쓰일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러면서 원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주들이 올라간 건데 2차 전지 저는 소재단은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메타버스와 NFT는 가는 길은 맞는데 앞으로 모든 게임 엔터주들이 메타버스와 NFT로 가는 길은 맞지만 이게 수익이 과연 나느냐 안 나느냐는 내년에 결판이 날 것이다. 내년 1분기 그 실적 보고할 때 그때 나올까요? 그때도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때도 좀 빠를 것 같고요. 내년도 아무래도 상반기가 좀 지나봐야 특히 NFT 관련해서 기술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테마주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변동성이 시작되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2차 전지는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 저는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궤를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코스닥에서 사실 뭐 지금 대형주는 거의 뭐 마이너스로 가는 동안 이제 중소형주 단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뭐 다른 개별주들도 있죠. 뭐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뭐 PCB 쪽이나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쪽도.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수익 실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네. 많지는 않지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꺾이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장애질이 안 좋거든. 지금. 장애질이 안 좋은데 좀 벌써 빠져나오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고 그렇지. 아, 내가 더 갈 수 있었는데.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안 빠져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살아는 판을 갖고 있는 느낌이실 거예요. 우리가 증시 격언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익은 스스로 지키지만 손실은 지키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 계좌가 빨간불이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빨리 팔아버리고 싶어요. 이 이익을 지키고 싶은 거고 손실이 나면 그냥 에이 기다려. 좀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요 그 좀 우리 증시
증권쟁이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이 쫄깃쫄깃하거든요. 짜릿짜릿하고. 근데 이거를 조금 이겨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그런 것들인데 서둘러서 지레짐작으로 내가 심정에 눌려서 감정에 눌려서 이 정도 왔으면 다 오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미리 파시는 보다는 근데 이런 거예요. 결국 뭐냐면 여기서 고점을 찍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깨에 팔라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제 어깨가 여기가 있고 머리가 있고 이 오른쪽 어깨가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이 어깨에서 팔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제 머리가 이만큼 가 있으면 저는 기형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 어깨에서 머리를 찍고 이 머리를 찍고 이 어깨로 내려오면 아 여기가 어깨구나 판명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 넥라인에 걸리면 매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가 말은 어려운 게 여기를 내 원금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자꾸 다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조가격 되면 팔아야지. 이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내 원금인데 여기서 내려오면 심리적으로 야 여기서 팔았었으면 이익이 얼만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불안해서 파는 거고요. 여기다 오면 이게 여기서 못 판 나를 후회하다 보면 못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잘라내주고 잘라내고 내가 확인하고 판다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서 파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여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유를 두고 내가 이익을 좀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지금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고민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네, 고민이시죠. 대부분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 계좌에 물려 있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네. 올 1월 달에 특히 들어오신 분들 정말 남들 좋다고 그래서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 삼성전자 8만 원,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이런 얘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시죠. 근데 또 지금 그 삼성전자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개인들이 네, 예.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이게 또 다시 삼성전자가 저 바닥을 확인해주는 네. 그런 시그널 아니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저도 거기에는 조금 심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조금 그분들이 과연 손절을 하는 것인지 3, 4만 원에 그러니까 5, 6만 원에 사셨던 분들이 지쳐서 파는 것인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파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금 개인 비중이 좀 가벼워지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핸들링하기 좋아지고요. 이들의 지금 수급들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이들이 지금 들어오는 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파생과 연관돼서 들어오는 면도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삼성전자, SK에서 하는 거 보면 파생과는 좀 다른 시각인 것 같고요. 또 PCB라든지 반도체 부품주들도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들 보여지게 된다라면 내년에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 그러니까 뭐 일부러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평상시 투자에 3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좋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이번에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특별 배당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주주 그 양도세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시각도 일부 있기 때문에 조금 삼성전자가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 지금 이제 뭐 NFT 메타버스 이게 이제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꺾어지면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대형주 장세가 올 것이냐라는 네. 의견에 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 찬반이 되게 나뉘어요. 네.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로 갈 것이지 대형주 네. 쪽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쪽에 조금 그렇게 동의를 보세요? 합니다. 예, 이게 지금은 시장에는 같은 돈이 들어와도 돈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학을 이론적으로 배우면 부동산을 잡으면 주식이 올라갈 것이고 주식에서 번 돈이 부동산으로 넘어갈 것이야 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있는데 제가 증권에 다니면서 보면 부동산 팔아서 주식 하시겠다라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부동산 하시는 분은 여기서 주구장창 돈이 머물고요. 채권 하시는 분은 또 채권만 모이고 공모주 하시는 분은 또 공모주만 하세요.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은 또 주식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섞이지는 않는다.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 NFT, 2차 전지 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들을 매매하는 데 능하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2년, 3년 기다려라? 이분들하고는 성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요게 쉬면 앞으로 이쪽이 갈 것이야라고 보는 시각은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행동경제학자들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경제학자들이 받는 것은 인간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봤습니다. 그 70년대 노벨 경제학상은 합리적 가설이 받았죠. 근데 지금 2020년에 와서 노벨 경제학상을 행동경제학자들이 받는 것을 보면 인간의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주식시장에 있어서 돈은 나눠져 있고요. 결국 단기 자금은 단기 자금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럼 시각입니다. 지금 하긴 그렇죠. 지금 메타버스나 뭐 이런 그 NFT 쪽에 들어가 있는 자금들은 단기 자금이겠죠. 단기 자금입니다. 예. 이것들이 시장의 어떤 주수급 역할을 하고 있으니 네.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건 역시 같은 성격의 다른 어떤 섹터로 옮겨가지. 2차 전지로 갈지 반도체 부품으로 갈지 또 다른 무언가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2차 전지 할 때만 하더라도 메타버스 NFT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온 지는 OTT 관련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로 테마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는 또 다른 테마가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분야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말 아니 그 앞으로 새로 신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좀 투자가 분명해 보여요. 네, 예. 근데 이미 물린 분들이란 말이야, 다. 그렇죠. 이거를 뭐 마이너스 20% 30% 이거를 손절 처리를 하고 그 돈 가지고 이쪽 가서 산다는 것도 엄청나게 엄청나게 일이고 힘듭니다. 예. 이분들에게 가질 수 있는 그 희망은 뭐가 있나요? 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업에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면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필요는 없고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시현한다라든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A시당초부터 발을 잘못 들여놓으신 거예요. 누구 얘기를 듣고 사셨던 뭐 유튜브를 보고 사셨던 이거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려요. 이거 좀 심각한 얘기인데 옛날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미국인지 호주인지에서 사막 트레킹을 혼자 하던 여성분이 사막에 바위에 팔이 꼈어요. 핸드폰도 안 되고 아무런 연락이 안 돼서 스스로 팔을 자르고 나오신 그 실화가 있어요. 그분은 살으신 거죠. 팔을 잃기는 잃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전제 조건이 끔찍하게 느껴진지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줄고 매출이 주는 기업은 그런 심정으로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러니까 그런 뼈를 깎는 아니 살을 잘라내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손절 처리를 해야 된다. 손절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가 다 아는 종목이고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고 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플랫폼, IT 이런 쪽들이라면 저는 견디시는 것도 좋은 투자다. 굳이 20, 30%가 빠졌다라고 해서 남과 비교해서 수익을 여기서 손절하고 그쪽으로 올라갔다. 전 전혀 그럴 필요 없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오히려 견디시는 것도 투자라는 게 항상 좋을 때만 있나요? 우리가 뭐 자제분 키우시지만 때로는 이 자식이 내 말을 듣기를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항상 웃고 정말 나를 향해서 웃어줄 때는 좋지만 때로는 얘가 나를 향해서 인상을 쓰고 아빠 미워할 때도 있고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얘가 또 하기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지금은 내 자식과 같은 주식이 정말 성장을 잘하고 있는지만 확인이 된다라면 기다려주는 것도 투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시장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어떤 업종의 흐름이 사실 우리도 따라갈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뭐 리비안 신규 상장, 그다음에 뭐 테슬라 맞습니다. 이슈 또 뭐죠? 그 루시다 요즘 저도 뭐 하여튼 뭐 갑자기 이름이 뭐 하여튼 루시드 예. 루시드 같은 이런 회사들 보면 주가 흐름 참 좋잖아요. 네. 그리고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네. 근데 현대차, 기아 흐름이 좀 올라. 그래가지고 기대할 만하면 다시 쭉 빠지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 현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회사가 좋아서 오르느냐 아니면 그 회사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올라가면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사는 걸 보고 사서 올라가느냐. 저는 후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물론 그 회사가 전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말씀드린 루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시총이 뭐 어떤 기업들을 넘어서고 전통 경제를 넘어서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설왕설래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면 좋아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신경제가 구경제를 누르는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자들이 들어와요. 이게 소로스가 얘기한 재기적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현상은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 현대차가 따라서 도식적으로 올라가야 될 하등의 이유는 저는 논리적인 설명은 안 된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워낙 미국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여기에 편승해서 국내 시장이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만 미국은 정말 다양한 투자자들의 다양한 분석과 다양한 자금들이 몰리지만 국내에는 한정된 자금과 한정된 투자 포인트를 삼는 거거든요. GM과 현대차를 직설적으로 비교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쉽지 않은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국내 시장에 갖고 있는 한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미국이 거대한 물결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으면 선진국가 신흥국가의 어떤 자금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미국 시장이 오름으로써 우리 시장이 올라야 된다라는 좀 당위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물린 분들 말고 뭐 물린 분들을 포함해서 네. 현금이 조금 있어요. 예. 이제 이 현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지금 주 섹터인 어떤 게임이나 이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네. 뭐 내 마음상 진짜. 도저히 갈 수 없어 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물을 탈까 우량주, 네. 뭐 현대차가 됐든 삼성전자가 네. 됐든 아니면 이 신규 주식으로 중소형주 단에 무언가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분들도 있잖아요. 네. 어떤 쪽으로 이걸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물론 이제 뭐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도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너무 긴 시간. 현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한 50% 정도는 내년까지 저는 보유하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싶고. 주식 비중? 네, 그러니까 기존을 이걸 만약에 삼성전자를 내가 갖고 있는데 이걸 팔아서 현금화라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이걸 팔 필요는 없어요. 팔 필요는 없고 삼성전자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신 건 새로운 돈이 생겼어. 그럼 이걸 물타기를 할 것인가라는 이제 아니면 새로운 주 어떤 걸 살 새로운 것인가? 주식을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물타기는 저는 말린다. 이거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걸 물타기 하지 마시고 이거는 두 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절반은 뚝 떼서 현금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확 시세를 받으면 그때 물을 타세요. 그 절반을 갖고 계시고 나머지 절반 갖고는 두 가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NFT 말고 반도체 장비나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장비나 2차 전지 소재 요게 한 카테고리고요. 또 한 카테고리는 배당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배당주. 지금 12월 말까지는 배당주 투자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 내려오면서 대형주들이 내년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올해는 사상 최대 이익 아니겠습니까? 배당 성향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빠져나오시고 그걸 가지고 내년에 또 올라가는 테마를 사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살 종목은 많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네, 살 종목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2차 전지 같은 경우 꾸준히 모아가고 배당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 보면 현재 주가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7% 나옵니다. 45일 갖고요. 45일 동안 7% 나오면 정말 괜찮은 수익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방향만 잘 틀면 주식들을 볼 수 있다. 그 대신 일기연 없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를 두라라는 거죠. 만약에 살 종목이 널려 있으면 50%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는 두고 나머지를 가지고 연말에 보너스가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월급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SK텔레콤 말씀하셨는데 네. 분할 상장 그게 언제라고 했죠? 11월 29일 월요일 날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신회사가 6이고요. 그다음에 비통신회사가 4. 그래서 SK텔레콤 갖고 계셨던 분들은 회사가 두 개로 쪼개져서 나옵니다. 쪼개져서 나오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인적 분할하게 된다라면 회사를 쪼갰을 때 한쪽을 팔고 한쪽을 사는데 지금 SK텔레콤 얘기와 증권회사의 분석 리포트를 보면
두 회사 다 성장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SK텔레콤대로 좋고 40%인 여기에 이제 11번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쪽들에 대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두 회사를 다 가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회사의 주식이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어느 좀 뭐 SK텔레콤을 뭐 일찍 뭐 상장하는 날 판다. 네. 그 다음 거는 뭐 밸류가 서로 틀릴 테니까 네, 밸류가 좀 시초가도 다르죠. 좀 예. 틀릴 거고 그런 전략이 필요 없고 그냥 둘 다 가지고 가자. 네. 이번에는 그런 전략은 필요 없고요. 그 대신 이제 통신회사 어차피 SK텔레콤 통신회사가 저한테는 너라면 어떡하겠니?라고 물어보면 이론적으로는 두 회사가 다 좋습니다. 근데 통신회사보다는 비통신회사가 워낙 저평가돼 있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시세 탄력이 좀 더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참 투자하시는 분들 주도주에 몸을 놀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고민이고요. 네, 고민들 하시겠죠. 언제 팔아야 될까?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지금 정말 소외감 정말 엄청 클 거예요. 맞습니다. 예. 주식 왜 했나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실 그렇죠. 거고요. 예. 그 마음의 고통이 사실은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익은 리스크 테이크아웃이다. 근데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고 있을 때 그 심정적인 고통은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걸 잘 이겨내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용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 멘탈, 이 마음 관리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야 또 투자의 아이디어도 그렇고 돈 벌 기회도 제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